글로벌 비트 출발합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다음 상승 재료를 찾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금요일에 PC 물가지수를 앞두고 과연 어떻게 우리 시장을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특징주 보시면서 그 힌트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체리데커와 함께 하시죠. 네, 뉴욕 증시가 최고가 랠리를 멈추고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지수 종가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우지수가 0.4%로 낙폭이 오늘 그래도 가장 컸습니다. 지금 4만 포인트 선 고지로부터 격차를 한 700포인트 정도 벌려놓고 있는 오늘장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0.27%, 사실 장중에 상승 반전의 시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최근 주식시장이 참 고요하다, 뭔가 컴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지수의 등락률 자체가 참 적기 때문인데요. 이 이유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워낙 많은 파생 상품 그리고 옵션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6년 내 주식시장 변동성이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에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이다가 향후에 등락률이 변동성이 심화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섹터별 움직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강했던 것은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WTI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원유 정제 시설을 또다시 공격했다라는 소식에 WTI 국제유가 그리고 브렌트유가 동반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가 2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CEG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코프라는 기업입니다. 자, 원자력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특별히 전해진 뉴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6% 가까운 급등세를 오늘 기록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한 가지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양길에 접어든 에너지 산업에 AI가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00년대 초 골드러시 때와 마찬가지인 건데요. 당시 곡괭이와 삽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은 AI가 골드고 원자력이 마치 그때의 곡괭이와 삽과 같다, 이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연초부터 원전 관련주들이 참 많은 부각을 받기도 했던 만큼 꾸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기술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오늘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반도체주들이 하락한 가운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별 흐름 어땠는지 머니마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 테마 내에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오늘도 6%의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실적을 전했던 이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랬던 반면에 인텔과 AMD의 주가는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죠. 중국 정부가 인텔과 AMD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탑재한 PC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인텔과 AMD의 영향력이 축소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밖에 M7 종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죠. 유럽연합이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한 지 18일 만에 알파벳, 애플 그리고 메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유도 방식이 특히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정된 규정,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세 가지 종목의 매출은 떨어질 거다라는 우려를 받아가면서 세 가지 종목들이 동반으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메타의 주가는 1.3% 낙폭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최근 주식시장이
많이 오르자 일부 유명 CEO들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지난주 수백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았다라는 SEC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이 소식이 메타의 주가에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1.3% 하락하면서 503달러 선에서 종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밖의 특징주들 마켓 모버스를 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잉에 대한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보잉은 1.4% 하락이었습니다. 최근 737 기종의 이단 사고로 곤욕을 치렀던 보잉의 수뇌부가 줄줄이 자리를 떠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CEO를 비롯해서 의사회 회장 그리고 상업용 항공기 부문의 회장 등이 포함되는데요. 이 소식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죠. 1.4%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 191달러 선에 종가를 형성했고요. 자, 다음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JP모건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해줬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AI 컴퓨팅 시장의 성장은 이제 시작이다. Lead the AI Revolution이라 그랬죠. 지금부터 AI 혁명을 주도해 갈 만한 종목으로 SMCI를 JP모건 측에서는 꼽아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를 1,150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워낙 많이 급등을 해서 지금보다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의 경우에는요. 바클레이즈 측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아주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죠. 3% 오르면서 이제 120달러 선 탈환을 목전에 둔 채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게임스탑 소식도 오래간만에 들고 왔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급등세를 나타냈는데 이 웨드부시 측에서 비용 절감 그리고 마진 확보를 위한 사측의 노력이 참 눈에 띈다.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투자 의견은 매도를 뜻하는 언더퍼폼 등급을 유지했으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락 특징주 간단하게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의 경우에는 미주호에서 투자 의견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이미 주가가 연초 대비 50%나 참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데 오늘장에서도 1.4% 추가로 하락하면서 10달러 선을 간신히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의 경우에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최근 일어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조사의 강도를 강화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3%대에 크게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계속해서 혜은 앵커와 함께 주요 외신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시죠. 네, 헤드라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종목별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간밤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하락하는 가운데 오히려 중소형주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러셀 2000 지수도 점차적으로 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3대 지수를 모두 끌어내렸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배경이 바로 유럽발 소식에서 전해졌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 헤드라인 앞서서 체린 앵커와 보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25일 애플,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악용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빅테크 갑질 방지법, DMA의 위반 여부에 대한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인앱 결제를 유도하는 한편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외부 결제 홍보를 금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글 쇼핑의 알고리즘상 노출 순위, 애플 iOS 기본 탑재 소프트웨어의 삭제 여부, 메타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등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아마존이 DMA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DMA가 문제가 되는 것이 과징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EU 내에서의 이 매출에 대한 타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매출의 10%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고요.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시에는 최대 20%의 과징금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U는 사실 독점 관련해서 굉장히 엄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국가 중에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EU의 경우에는 기존에도 반독점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독점법의 경우에는 기업이 우리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의 여부를 제기할 수도 있었고요. 중간에 평가하는 절차도 있었는데 이 디지털 시장법이라 불리는 DMA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사실 전무합니다. 그에 따라서 12개월 뒤에도 이거 고치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쳤어? 라는 지적이 들어갈 시에는 과징금을 바로 부과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을까요? 애플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EU의 디지털 시장법 준수하고 있다 확신을 하고 있고 조사에 앞으로도 건설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는 애플입니다. 나아가서 구글, 알파벳도 입장을 밝혔는데 우리 DMA가 시장된 이후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있고 이 부분들이 적용돼야 된다. EU가 좀 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메타는 개인정보 동의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DMA 규제 의무 해결을 위해서 광고가 없는 구독을 설계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함께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 이슈가 시장에 미치게 될 여파는 없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 과열됐다라는 과열론과 함께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분위기인가 봅니다. 간밤에는 또 굴스비 총재가 3회 인하설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25일 야후 파이낸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3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지난 2달간의 인플레이션은 7개월 만에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소위 탁한 시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있음에도 그 안에서의 진전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수준의 금리가 경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경제 악화를 막기 위해선 실업률을 주시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연준 인사들이 내놓은 발언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연준 이사직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매년 투표권에 갔는데요. 리사 쿡 이사의 발언입니다. 금리 인하가 너무 빠르거나 늦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 시기나 횟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요. 그만큼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쿡 이사의 경우에는 연준 이사진들 중에서는 상당히 도비시한 인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계속해서 FOMC 이후에 시장이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 고삐를 당겨주는 모습을 이번 발언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 이 시간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보스틱 총재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간밤에도 올해 인하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경제와 인플레가 점진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연준의 정책이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신중론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굴스비 총재는 사실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내년에 갖게 될 텐데 일단은 올해는 3회 인하가 적절하다라는 기존의 도비시한 입장을 그대로 표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간밤에는 보스틱 총재의 발언의 영향력이 가장 컸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 오름세를 보이면서 국채가가 떨어지는 모습도 확인이 됐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서학 투자자들 어떤 종목들을 많이 담고 또 많이 덜어냈을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2주째 순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규모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대급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종목들을 바구니에 담고 덜어냈는지 함께 보시죠.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 투자자들은 지난 13일에서 19일 사이 미국 증시에서 6억 9,973만 달러의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직전주에 비해 규모가 소폭 줄긴 했지만 매수 우위는 1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IC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3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 불 3배 ETF, 이른바 속슬로 이 기간 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6% 하락하며 반도체주가 조정받자 이때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속슬을 대거 사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속슬은 12.1% 급등했습니다. 테슬라 저가 매수도 되살아났고 엔비디아에 대한 순매수세도 여전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종목들 보시면 이 바의 길이가 다릅니다. 그만큼 순매수세가 훨씬 더 거세게 나타났다라는 한 주의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반도체 종목에 대한 세배 추종 ETF 상당히 많은 많은 금액의 순매수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테슬라도 순매수세가 오랜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기간 동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나쁜 투자는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순매도 상위 종목들 보시면 AMD, 알파벳,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이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순매도세가 순매수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들의 매도 추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와 비트코인 가격들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체리랭커가 짚어주었습니다만 다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가 1.6%가량 오름세 또 한 번 나타냈고요. 81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들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 데일리 체인지 보시면 7.3%가량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름세를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선 반갑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비트코인 가격 현재 7만 달러에서 7만 1,000달러 선 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600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